안녕하세요. 아빠가 들려주는 하루 만에 끝내는 코딩.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코딩 교육 유행이죠.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요,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한때 비슷하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. 그때는 코딩이란 말 안 쓰고 컴퓨터 학원이었어요. 컴퓨터라고 하기도 하고 컴퓨터라고 하기도 하고. 그때 당시에 이제 PC가 처음 나왔거든요. 그전에는 이제 터미널이 중앙에 큰 컴퓨터가 있고 각각 이어져서 이제 터미널이라고 해서 모니터, 키보드만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PC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막 이래 막 유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 학원이 많았는데 이게 한 번 더 붐이 된 거예요. 몇 20년 만에. 근데 이름만 바꿨어요. 코딩 교육으로.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코딩 교육은 꼭 해야 하는가? 그리고 언제 하는가? 또 얼마나 해야 하는가? 또 무엇으로 하는가?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코딩 전문가는 아닌데 오히려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코딩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. 그런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마치 수학자에게 수학이 꼭 필요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러죠. 그게 아니라 수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학자가 영어 뭐 학원생님께 말하면 당연히 영어 필요하다고 하죠. 영어는 평생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의견이 더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. 꼭 해야 되는가?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냐면 영어 수학 우리가 중학교, 고등학교, 어,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하죠. 근데 영어 수학 공부 안 하는 사람 잘 수 있습니까? 예, 잘 수 있습니다.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는 필수 교육으로 넣어놨어요.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, 전 국민이 의무 교육으로 해서 영어 수학을 다 배웁니다. 그것만큼 필요한 거냐? 예, 저는 그것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못해도 상관없지만 필수 교육에 넣어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영어와 수학에 필요한 만큼 그 필요성이 나이 들어서 나중에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한 2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영어와 수학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 많지만 그 필요성과 비교하면 그보다 그 영어 수학 정도는 아닌데 그 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한편 그에 들어간 비용은 어떠냐? 영어 수학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돈, 참고서 뭐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해요. 근데 비용은 좀 많이 잡아도 100분의 1입니다. 뭐 1000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럼 효과는 어떻겠어요? 필요성은 2분의 1인데 비용이 100분의 1이면 효과는 50배죠.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들여서 더 많이 써먹을 수 있다.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우리가 업무 교육으로 국어, 영어, 수학, 물리화학, 생물 뭐 이거 당연히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? 적은 시간에도 배워요. 일주일에 1시간이나 일주일에 2시간씩.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뭐 수준은 아주 높지 않더라도.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? 그건 아무 때나 해야 되느냐? 조기 교육처럼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느냐? 그럼 나이 들어서 해도 되느냐?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려서 해도 되고 나이 들어서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어릴 때 하면 뭐 더 좋다. 언어처럼 영어처럼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. 제가 느낄 때는 저는 중학교 이후에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게 뭐 필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념이란 이거 언어라는 게 배운 다음에 말을 써먹어야 되잖아요. 또는 배울 때 어떤 예제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게 뭐 코딩 하다 보면 뭐 if라든지 뭐 for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워도 아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. 그럼 뭐 대학생 때 배우면 고등학생 때 배우면 배울 때 써먹을 데가 있느냐? 그때도 별로 써먹을 데는 없어요. 그렇지만 그때 배울 때 이런 데 써먹을 수 있겠구나. 기본 개념이 형성되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배우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이후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후에 하면 적합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언제나 어쨌든 답은 저는 언제나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 배울 수 있느냐? 배울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아래 한글이나 뭐 엑셀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다. 훨씬 쉽다고 할 수는 없구나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되느냐?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에서 정말 샤프하고 뭐 사회
뭐 이런 그게 있다, 뭐 사회에 대한 개념이 있다. 그러면 일주일이면 되고요. 중학생이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그렇고, 그다음에 어른이면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. 뭐 엄청 잘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코딩에 재미를 붙이고 이제 스스로 해갈 수 있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.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정도죠. 자전거로 치면 처음에 이제 굴러가게 하는 거. 우리 자전거 배울 때 어릴 때 생각하세요? 자전거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태워주다 보면 운동장 한 5바퀴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잘 타잖아요. 그럼 그다음부터 자기가 타는 거예요. 자기가 재미부터 타는 거지. 뭐 누구 그다음부터 계속 데려다 주는 사람 없잖아요. 그것처럼 코딩 교육도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다음부터 자기가 인터넷 보고 찾아서 하는 겁니다. 필요하면 찾아서 하는 거예요. 그거까지 다 일일이 다 코치해 주는 필요도 없고 그럴 정도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이나 뭐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럼 뭐 학원에 왜 가느냐? 글쎄요,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뭐 동기력이 약한 사람이 그냥 억지로 동기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. 마치 운동하는 것도 비슷해요.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동은 뭐 걷고 뛰고 달리고 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이제 헬스장에 가야 되고 뭐 도구가 있어야 되고 뭐 하는 사람 있는 것처럼, 뭐 의지가 너무 약한 사람은 뭐 학원 가서 배워야겠지만 이게 그걸로 해결될 문제인지 모르겠어요. 재밌으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철들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면 하루면 된다 생각합니다.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할 일이에요. 자, 무엇을 해야 되는가? 일단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언어로 해야 됩니다. 쉬운 언어로. 그러면 여러 언어가 다양하게 있어요. 근데 다 개념이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쉬운 언어로 하는 게 좋습니다. 뭐 같은 값이면. 예를 들면 스크래치 같은 게 있어요. 스크래치는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거기 보면 모든 문장들이 다 있어요. 제가 초등학생처럼 스크래치로 해서 프로그램도 짜고, 스크래치 말고 앱 인벤터 있어요. 앱 인벤터 아세요? 그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만드는 건데 스크래치처럼 그 블럭으로 만드는 건데 저도 이걸로 앱 인벤터로 안드로이드 앱을 한 5개인가 6개인가 뭐 만들었어요. 그리고 공개도 했었습니다. 뭐 무료로 다. 뭐 진단 기준, 뭐 당뇨병 진단 기준, 당뇨병이 아니라 뭐 통풍 진단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는 건 다 통해요. 그 스크래치나 저기 네이버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해도 됩니다. 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편적이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이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좋고, 그래서 저는 R이나 파이썬을 추천합니다. 해보면 저는 옛날에 그 GW 베이직이라는 걸 한 달 배웠어요. 학원에서. 아주 옛날에. 근데 그때 뭐 20년, 30년 전인가? 그때 배운 거 30년 전이죠.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배웠으니까. 한 달 배운 거 가지고 20년, 아니 30년 동안 안 쓰다가 지금 이제 R 배우고 제가 HTML 좀 쓰고 파이썬도 조금 해봤는데 다 통하더라고요. 다 비슷비슷해요. 저희 아들은 또 C도 하고 자바도 하는데 문장을 보니까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. 다. 단어는 아니고 대충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하루나 뭐 이틀 뭐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왕 할 거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좋겠죠. 영어나 일본어나 뭐 독일어나 뭐 다 좋은 언어고 배우면 좋지만 또 많이 쓰는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영어를 쓰는 거잖아요. 그처럼 이제 많이 쓰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언어, 그리고 배우기 쉬운 언어를 한다 그러면 R이나 파이썬을 추천합니다. 또 특히 저같이 이제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이제 뭐 그래프 만들고 이런 걸 주로 할 사람이면 R이 낫고,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사람이면 뭐 법령을 쓰는 파이썬이 낫고,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R을 합니다. R 배우고 나서 이제 파이썬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슷해가지고 굳이 뭐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적게 들더라고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파이썬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다 된 건가요? 했네요. 자,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루 만에 끝내는 코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 대상자들은 최소한 중학교 이상, 그리고 고등학생 되면 좋고,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이제 마치 자전거 탈 때 뒤에서 밀어줘서 혼자서 한 운동장 5바퀴 정도 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.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. 필요하다 생각되면 더 할 것이고, 그러지 않으면 안 하겠죠. 안 해도 돼요. 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겁 없이 겁내지 말고 한번 슬쩍 읽어볼 수 있는 정도면 되거든요.
그러니까 "이런 게 있다더라. 나도 한번 해 봤다." 프로그램 깔아보고 능력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자료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. 그 정도만 한 다음에 다음 필요하면 그때 닦여서 해도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. 자전거 잘 탈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탈 줄 알면 되는 거죠. 그럼 뭐 필요하면 타면 되는 거지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